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밤 K짱의 공포 컨텐츠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K짱이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자, 5월이면 여러분 뭡니까? 가정의 달 아닙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모두가 이렇게 하하호호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저 K짱이 가정의 날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어느 일본의 한 기업에서 VR 게임, VR 시청, 그걸 VR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 VR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저 K짱이 그 VR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사건이 이 VR의 모티브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좀 해줘. 요즘 하트가 부족해. 맞지? 2023년 3월 13일 이 4살의 요시키라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건 바로 이 요시키의 아버지였던 케니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구급대원이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요시키 짱의 하체에는 기저귀를 찬 채였고 위에 상체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인 케니치가 이 딸의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 아이는 심폐정지 상태였고 병원에 이송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자, 경시청 청취에 대해 이 케니치였던 아빠와 엄마였던 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고 있는 줄 알고 내버려뒀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라고요. 그럼 평소 이 요시키 짱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요시키 양에게는 지병은 없었고 이 취재에 의했던 친족의 남성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도쿄도 다이토쿠의 부부가 2023년에 자신의 딸이었던 호소야 요시키 짱에게 이 유해한 화학물질 에틸렌 글리톨 이 부동액을 마시게 하고 살해했다고 밝혀집니다. 4살의 여자아이가 도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끝내 사망을 했고 사인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한 결과 이 몸에서 유해한 화학물질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자, 이 여자아이의 몸에서 검출된 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이 화학 물질은요, 자동차 엔진의 동결을 막는 부동액에 포함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소량에도 생명의 위험에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의 몸에 이 액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왜 사망을 했을까라고 해서 부검을 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경시청이 이 사건일 것 같다. 이게 그냥 아이가 스스로 어떤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사건성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끝끝내 아이의 몸에서 이 에틸린 글리콜이라는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자, 아이의 몸에서는 2가지의 어떤 화학 물질이 발견됐어요. 첫째가 이 에틸린 글리콜이라는 액체고, 그 다음에 오란자핀이라는 물질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에틸린 글리콜은요, 한 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면 위 속에 색이 약간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부검을 하면,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소량의 경우에는 사실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뭔가 약간 방해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던 이 요시키 양. 자, 요시키에게는 5살 위에 오빠와 3살 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시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도의 아동 상담소나 타이토쿠는 이제 학대에 대한 이런 위험을 파악하고 이 가정에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사실 이 요시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른 그 언니나 오빠의 그런 학대 관련된 그런 정황도 발견이 된 거죠. 자, 아동상담소 자료 등에 의하면 가족은 이 요시키짱이 태어나기 2년 전이었던 2016년 10월 치바현 나가레 야마시의 타이토쿠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나가레 야마시에서 도의 아동상담소나 타이토쿠의 아동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때 부부가 좀 자주 싸웠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심리적 학대 그런 통고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엄마였던 이 시오의 정신 상태가 조금 불안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가정 지원센터는 요시키짱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약간 계속해서 이렇게 면접을 하면서 계속 부모가 이 아이와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요시키짱이 태어난 지 2개월 후인 2019년 3월 경시청으로부터 아이의 얼굴에 DV가 있었다. 그러니까 폭행 흔적이 있다라고 통보를 받은 이 도에 있던 아동 상담소가 형제 3명을 보호하는 듯 관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는 해요. 잘 들으세요. 요시키짱이 태어난 지 2개월이에요, 여러분. 2살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이때부터 아이 얼굴에 폭행 흔적이 보였던 겁니다. 자, 아동상담소에 의한 일시적인 보호 기간은 오빠와 언니가 4개월 정도 보호가 됐고, 요시키짱 그거보다 조금 더 긴 6개월 정도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맡겨진 요시키짱의 기저귀가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거나 뭔가 비위생적인 상황이 계속 여러 번 발견됐었고 얼굴에 상처나 멍이 계속 발견된 것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 보육원으로부터 상처를 지적받은 이후에 요시키짱이 이 전원이 뭐냐면 어떠한 사정으로 다니고 있는 보육원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보육원으로 이제 통원처를 바꾸는 것을 전원이라고 하는데 이 요시키짱이 전원을 했던 케이스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부가 자신이 아이들에게 가했던 이런 학대에 이런 걸리지 않게 발각을 약간 좀 면하려고 머리를 쓴 혐의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시키짱은 1살 무렵부터 낮에 시간을 더 늘려서 낮뿐만 아니라 낮부터 밤까지 야간에도 보육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의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종종 맡길 수 있게 됐고 거의 종일 집에 없는 날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계속 보육원에 맡겨진 거죠. 자, 아버지 케니치 그 친족의 남성이 이렇게 말해요. 케니치 씨의 부탁을 받고 때때로 보육원의 마중을 제가 직접 간 적도 있습니다. 요시키짱은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흥미를 보이는 것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장례식에서 엄마였던 시오가 요시키 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설마 그때 요시키를 죽게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자, 보육원에서 엄마였던 이 시오는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시키짱의 마중은 대부분 아빠였던 이 케니치 피고가 했다고 합니다. 자, 관계자에 의하면 피고가 자고 있었던 이 요시키를 맡기러 와서 난폭하게 바닥에 팡 하고 그냥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아이를 맞이할 때 목을 이렇게 잡아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주의를 준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원래 이 사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정의 달 특집에서 뭔가 없을까 하다가 이 VR 게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VR 게임이 모티브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꼭 다루라는 신의 계시가 있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진짜 어마어마한 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아주 디테일한 이 사건의 정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 아동 학대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일본 한 회사에서 VR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영상 제작 회사인 웨스트앤컴퍼니는요, 이 어린이의 시각으로 직접 학대를 체험해서 아동 학대 대책으로 이어가자는 프로젝트 아동학대 체험 VR 프로토타입을 9월 27일 금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이 아동학대 체험 VR은요, 이 VR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80도 시야각에서 가상 비전을 통해서 직접 이 학대 현장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콘텐츠였습니다.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학대를 했을 때 직접 어떤 느낌인지 체험할 수 있는 이 VR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눈앞에서 이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폭언과 폭력행위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마치 내가 학대받는 아이가 되는 듯한 그런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게임업계 등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VR의 특징은 뭐니 해도 몰입감이겠죠. 그냥 평범한 비전에서는 맛볼 수 없는 내가 직접 안에서 보는 현실 공간에서 겪는 이런 학대의 공포, 그리고 뭔가 이런 비장함, 뭔가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이런 느낌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졌나 했더니 이 아동 학대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학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위에 발견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어떤 상담 형태로 이런 발견할 수 있는 발견률이 굉장히 조금씩 다행히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견이 돼서 구조된 아이의 목숨도 분명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는 세상의 의식 향상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아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된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은 무엇보다 이 연기자분들의 기량 덕분에 리얼한 공포감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VR 중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어봐요.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장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의 폭력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었고 이 장면이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동학대에 대한 세간의 의식을 높이고 조기 발견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동영상을 보고 누가 보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 동영상의 목적은 아동학대에 관련된 세간의 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참사의 조기 발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으면서 개량을 더 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VR 보급률은 아직 전체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2019년 인터뷰니까 여러분 그거 좀 인지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본 컨텐츠를 VR로 시청해 주시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 컨텐츠의 목적은 몰입 체험을 통해서 이런 학대의 참담함을 좀 아주 직접 느끼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아동학대에 대한 세간의 주의력과 의식을 높여서 참사의 조기 발견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이 VR을 직접 경험하게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걸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편집본 영상 그 댓글에 더보기란과 댓글에 제가 이 VR 영상을 그 주소를 링크를 직접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컨텐츠에는 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나빠지거나 약간 조금 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잠깐 멈춰주시거나 스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 회사 웨스트카인 컴퍼니에서 만든 이 아동학대의 VR 체험 버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게 라이브여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겠지만 편집본에는 제가 라이브에서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지 아니면은 좀 깔끔하게 편집된 영상본을 업로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브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라이브가 진짜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실게요. 俺の飯はどこなの？早く持ってこいっつってんの飯を。とりあえず幼稚園行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食べさせて。知らねえよこいつの予定なんか。マジクソだなお前は。お前食えよ。そして見てんじゃんねマジで。マジで飯は出さないし、そういう目で見る。タバコない。早くじゃあ連れてけっつうのもう飯こんなの食わねえんだよこいつ。早く連れてけよじゃん。食えるよね。食べるでしょうね。早く食べてね。食わねえってこんなもんは。早く連れてけっつってんの。邪魔なんだよもうお前もこいつも。ね、早く食べてね。ね。いいから早く食べなさいよ。そうしなきゃ幼稚園遅れるでしょ。ねえ。ねえお願いだからなんで泣くの？私が悪いみたいじゃねえのよ。もういいわよ。出てって外に立てなさいよ。お前マジうっせえ。お前も一回外出ろ。お前ちょっとこっち来いよ。いいやめて。来い。
母ちゃんのこと好き？嫌いだろ。俺がそのうち殺してやるから。これさ、2人だけの約束な。内緒だぞ。分かった。手貸してみ。いいから。逃げんの？熱くねえだろそれ。そういう目で俺を見んなよマジで。お前さ、口で言っても分かんねえのか。お前母ちゃんと一緒にマジ殺すぞお前。ああ、まあなんぞ。とりあえずお前ここにずっといろ。泣くなって。俺はさっきはごめん。前みたいに仲良くやろう。あれはよかったもんね。前はよかったんだもんね。あいつだ。なんであいつここにいるの？これでさ、あいつきれいにしようよ。いいかも。ねえ、ほら、いい匂いだよ。おいしいよ。そうそう、美味しいから飲んでみ。よし、そう、口開けて。そうそうそうそいいよ。そそうだよ。う。飲んでる。そう。うん、いいかいいか。美味しいでしょうね。よし。きれいになろうね。きれいになるよ。よし。いい子だ。よし。もうちょっと飲ませよ。よし。いい子だ。そう飲んで。美味しいだろ。よし。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게 실화였다고 미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알려드렸던 그런 학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자, 일본은 그런 특히 좀 유달리 아동학대 사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발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왜 이런 걸 만드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봐서 직접 이 아이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동학대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무관심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신고를 하거나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문제를 직시하고 개인의 의견이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에 발견돼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게 이 영상을 만든 이 회사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이걸 진짜 깨끗하게 박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완성판의 예정은 당시에는 뭐 없었던 것 같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몇백만 회수를 넘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굉장히 이슈가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세간의 의식이 조금 더 높아지길 조심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잠깐 6분 조금 넘는 시간에 이 영상을 보셨는데도 채팅창이 굉장히 너무 잔혹하다, 미친 것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하시고 좀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아이가 자신 친엄마와 친아빠의 이런 표정으로 자신에게 세제를 먹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린 사건의 이 4살짜리 아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노인학대나 아동학대나 이런 학대 문제들은 정말 빨리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오프닝에 알려드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가시기 전에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K짱의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세요.